오늘은 워싱턴 DC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하나 필리십 야드인데 하나가 인수한 조선소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활용되던 조선소인데 제가 오다 보니까 퇴역한 군함도 곳곳에서 보였고요. 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골리앗 크레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의 조선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이 조선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제가 다녀온 하나 필리십 야드, 지난해 하나오션이 인수를 마쳤지만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관상으로는 하나오션이 인수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의 상징인 이 골리앗 크레인에 하나 로고가 없었거든요. 하나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하나가 인수한 노르웨이 업체 아케르의 이름 대신에 하나를 새긴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도 이 주황색 그리고 영어로 한화 이렇게 써 있어서 실감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필리조선소는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라는 곳에 속한 일부입니다. 이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세계 최고 조선소 중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장 필리조선소 도크에서도 한 해 한 척 혹은 1.5척 수준의 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만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점과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는 배를 잘 만들고 또 배를 만드는 사람들을 잘 육성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배를 그만큼 누구보다 빠르고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답은 미국의 상황에 있습니다. Shipbuilding attempts in 2023, China added 30 ships. We added 2. I think that's going to define the tenure of your time as secretary, whether it's Hanwha's recently bought the Yeah.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해군의 수장이 부족한 군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이런 대안을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건데요. 제가 워싱턴 DC 정관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미 해군의 우려가 정말로 크다는 겁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다른 군함으로 대체를 하거나 대체가 어렵다면 최대한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미 조선업이 그만큼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이 코네티컷의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을 잠항하다가 정체불명의 충돌을 겪으면서 수리가 필요해졌는데 수리 대기 기간만 20개월, 본수리 기간만 최소 31개월이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양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급박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Because 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on shipbuilding, we're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중국과 미국의 보유 군함수로만 봐도 이미 중국은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앞으로도 중국이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조선소 인수 과정이 밝혀졌을 때만 해도 한화의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과 함께 2050년대까지 대규모 함정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까지 세운 한화 입장에서는 미국의 함정 건조와 보수 유지 사업, 그러니까 이 MRO 시장까지 확대해서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도크 옆에서 미국 교통부 해사청에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이 제작 중이었는데요. 이 배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타고 훈련도 하고 또 긴급 상황에는 병원선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함도 아니고 관공선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런 비군함 그리고 상선을 만드는 속도와 결과물에 미국 정부가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향후 미 군함 건조를 맡길 때도 믿을 수 있는 선택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가 중장기적으로 한 해 최대 10척 이상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능력 개선에 집중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undamentally, it is going to be bringing some of the technology, the know-how, the processing expertise that we have at Hanwha Ocean in Korea and bringing all of that here to the Hanwha Philly shipyard. And we think, again, that's going to help the yard grow.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인수한 뒤 내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엄청납니다. 48만 제곱미터, 축구장이 67개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고요. 그러다 보니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모와 고글을 쓰고 허가받은 취재진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수주를 받은 선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또 촬영할 수도 없었는데 저는 크게 두 곳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골리앗 크레인과 그 밑에 위치한 도크를 둘러볼 수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조선소 인력 교육 장소였습니다. 도크는 쉽게 말해서 배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곳 도크 규모만 길이 330m에 폭 45m인데 배를 고정해 두고 아래에 물을 채우거나 빼면서 선박 건조를 하고요. 위에 있는 이 크레인으로 무거운 부품이나 블록 단위로 완성된 선체 일부를 올려주는 겁니다. 도크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는 이 조선소에 투입될 인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력들의 이 정밀한 손기술과 경험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철판을 도면에 맞게 자르거나 자른 철판을 조립하고 또 용접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배우면서 한국식 조선업의 일종의 도제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교육기간 3년을 마쳐야 이 선박 건조 작업에 동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It's new for everybody. People coming into an industry where they've never been in before. Like me, I came here, I didn't know how to read blueprints. They told me when I came here on how to read blueprints, how to use a torch, on how to weld, because these are some.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나 우리나라 조선업체 입장에서나 서로 필요한 것은 확인을 했지만 아직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미국은 1920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 액트라고 불리는 해상 운송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메이드 인 USA여야 하고 미국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만 운송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심지어 선원도 75% 이상이 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법이 1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니 결국에는 이 조선업 쇠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건조 비용 역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로 유명하죠. 게다가 미국 내 하도급 업체가 줄줄이 도산한 데다 기초 기자재를 우리나라는 물론 멕시코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인데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 역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 조선 기업들의 역할과 편의를 챙겨줘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필리조선소에서 군함이 만들어지려면 이 미국 정부의 방산 관련 면허 발급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과제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미국 싱크탱크나 의회 이런 곳에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우리 조선 기업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을 한 지금 이 시점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미국의 조선업 흥망과 역사, 그리고 이 K조선에 대한 기대감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